이렇게 해서 이제 오류 추정까지 마쳤고 현금 목표로 갑니다. 회계의 넘버원. 예, 압도적인 넘버원. 얘는 한 2시간 반을 할 겁니다. 10명이 있으면 10명이 가장 어렵다는 현금으로표.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가장 어렵다는 현금으로표. 이거는 뭐 예외가 없죠. 나는 현금으로표 말고 다른 게 더 어려워. 그러면은 그 사람은 변태입니다. 변태야. 말이 안 돼. 너무나 어려운 주제입니다. 저는 뭐 2달에 한 번꼴로 현금목표 회계팀 대상으로 16시간 동안 강의를 하는데 우리는 고작 2시간 반. 물론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회계팀은 뭔가 더 어려운 게 있겠지 실무상. 예, 우리는 2시간 반 동안 합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야 너무 어려워? 그래봤자 뭐 한 문제인데 뭐 평균적으로 한 문제인데. 근데 그 말 듣고 또 처음부터 막 포기하고 이런 자세로 공부하지 마시라 했었습니다. 뭐 되든 안 되든 일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들이대는 거지. 들이대고 야씨 내가 머리가 안 된다. 내 실력이 안 된다. 뭐 그럼 나중에 포기하는 거지. 첫눈 내릴 때. 지금은 다 하는 겁니다. 자세가 중요해. 공부는 자세가 중요하다 했었습니다. 실제로 자세가 중요해. 예, 유일하게 현금비에 따라서 작성된 재무제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재무제표는 다 발생주 기반이잖아요. 원래는 발생주가 수익비용 개념이지.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수익비용 기록한다. 근데 이제 수익비용 하면은 이제 결국 손익계산서가 발생주라는 것인데, 근데 재무제표 서로 얽히고 설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당기 수익이 생겼어. 재무상태표에 이익여금 생기고 BS, IS, 뭐 자본변동표, 주석사항 다 얽히고 설켜 있으니까 다 발생주 기반인데 뭐만 현금지, 얘만 현금지. 얘는 현금 들어오면 플러스, 현금 나가면 마이너스. 가계부처럼 돈의 관점에서 현금 관점에서 기록을 하는 현금주의 재무제표다. 예, 막 그 현금주의 재무제표다. 뭐 보시면 되겠고, 뭐 재무제표는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있다라는 그 회계의 뭐 원리 수준의 뭐 내용이고 넘어가시죠. 유형성, 예, 시험에 안 나와요. 798페이지. 그래서 2가지 방법이 있다. 영업활동 2가지.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어차피 뭐 다 뒤에서 배울 단어지만은 뭐 미리 한번 땡겨서 봅시다. 뭐 나왔으니까. 영업활동 뜻이 뭐냐? 투자활동 뜻이 뭐냐? 뭐 재무활동 뜻이 뭐냐? 당연히 뒤에 다 써 있습니다. 영업이라 하는 것이 본업이에요. 본업과 관련된 활동. 네,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 뭐 중요해서 알파가 아니라 애매하면 알파라 보자. 투자, 재무, 활동 아닌 나머지. 아직 뜻을 배우지 않았지만은 우리 활동은 딱 셋 중에 하나로 다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정 계정 과목이, 예를 들어서 뭐 토지야. 그럼 걔는 무조건 셋 중에 하나로 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셋 중에 하나로 하다 보니까 뭔가 애매한 애들이 있거든. 야씨, 이 계정 과목은 영업 같기도 하고 투자활동 같기도 하고 재무활동 같기도 해. 야, 애매해? 영업활동 간주. 그런 의미입니다. 본업이라는 건 말 그대로 주된 업이잖아요. 야, 그래도 감이 없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업수익, 영업비용과 관련된 활동 생각하시면 되겠고, 회계에서 말하는 영업이 본업이니까. 야, 그럼 또 영업수익이 뭔데? 영업수익이 뭐 매출이지 뭐 매출. 영업비용은 매출원가랑 판관비. 그러면 매출원가 판관비와 관련된 활동이다라고 감을 잡으시면 되겠다. 아무튼 우리 회사의 본업은 굉장히 포괄적일 것인데 그래도 감이 없으면은 매출원가랑 판관비와 관련된 활동이다라고 감을 잡으시면 되겠어요. 영업을. 투자라고 하는 것은 자산이 키워드입니다. 얘는 부채하고 자본이 키워드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것은 이제 영업수익, 매출이죠. 영업비용, 매출원가나 판관비, 그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감을 잡으시면 되고, 자산의 취득과 처분이 투자활동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각종 자산의 처분, 뭐 각종 자산의 취득, 뭐 각종 자산의 취득과 처분이니까 뭐 무지하게 많겠죠. 뭐 건물 처분, 건물 취득, 토지 취득, 토지 처분, 유가증권, 뭐 금융사고 취득 처분해서 하여튼 각종 자산의 취득과 처분이 투자활동의 메인이고,
그 다음 하나가 더 있는데 대여금. 대여금의 이제 회수와 대여. 대여금은 취득과 처분이라는 말을 쓰진 않잖아. 대여금도 어쨌든 하여간에 자산인 것이고 돈 빌려준 게 대여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여금은 회수와 대여 이런 말을 쓰니까 대여금은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자산의 취득과 처분이다. 재물하는 것 자체가 자금 조달입니다. 자금 조달.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뭐 자산을 취득하고 처분 활동, 우리가 투자한다는 것이 자산 취득하고 처분 활동인지 투자 활동하는 것이고, 재물하는 것 자체가 자금 조달이고, 우리 회계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자금 조달과 관련된 용어는 부채 자본, 채권자와 관련된 부채, 주주와 관련된 자본. 그래서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쓴다면은 뭐 돈이 들어오는 게 플러스 돈 나가면 마이너스인데, 이거는 뭐 예시로 쓰는 거죠, 뭐 예시로. 위에는 예시가 아니라 뜻을 다 써놓은 겁니다. 다야. 근데 자금 조달은 뭐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예시로 쓰면은 부채 쪽에서는 뭐 사채 발행, 뭐 차입금의 차입, 뭐 사채, 뭐 상환, 뭐 차입금의 뭐 상환, 뭐 그런 것이 재무활동 현금 유입 유출 쪽에 있다. 자본적 면에서는 유상증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발행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걔들한테도 때가 되면 현금 배당 지급하겠지. 그런 것이 재무활동 현금 유입과 유출액의 뭐 대표적인 하나 예시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뜻은 뭐 자금 조달 측면인 거고, 요게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뒤에 또 문장으로 나와요. 나오는데 뭐 이렇게 뭐 용어들이 나오는 김에 한번 보고 나중에 또 PPT로 또 복습하면 되니까. 그래서 활동급은 어쨌든 셋 중에 하나로 기결이 된다. 어떤 특정 계정 과목 무조건 셋 중에 하나로 기결이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또 직접법, 간접법이라는 단어가 있죠. 양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직접법 선택할래? 아니면 간접법 선택할래? 선택사. 양식이 두 개가 있다. 직접법은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이 있을 때 다 직접법이죠. 야, 직접법은 뭔데? 활동별로 현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활동별로. 무슨 말인데? 예를 들어서 매출로 인한 현금 유입, 매입으로 인한 현금 유출, 종업원 급여로 인한 현금 유출, 이렇게 활동별로 현금으로 보여주는 것이 직접법. 간접법은 뭔데? 뒤에 양식을 봐야 알겠지만 이런 거예요. 당기순손익에다가, 그러니까 당기순익에서 무언가를 막 조정해, 더하기 빼기 막 한 다음에 영업활동 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간접법. 그럼 발생주의 손익, 당기순손익에서 무언가를 조정해서 영업활동 캐시플로우, 영업활동 현금으로 계산하는 어떤 현금지를 바꿔주는 작업인데, 그건 뭐요? 그게 간접법. 그것은 우리가 궁금한 활동별 현금 흐름 정보가 없잖아요. 어쨌든 간접법. 그럼 여기 당연히 간접법이야지. 하지만 여기는 직접법. 여기가 다르지, 투자 재무는 무조건 직접법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법 양식, 간접법 양식 선택한다는데 영업활동이 다른 거지, 사실 투자 재무는 무조건 직접법만 있습니다. 그 양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두 가지 표시 방법이 있는데 둘 다 인정된다, 그러니까 선택하는 거다 이런 얘기고, IFRS는 대놓고 야 직접법을 권장하고 있어. 참고로 실무는 거의 다 99.9% 다 간접법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 그렇게 쭉 해왔기 때문에 간접법을 그게 익숙해서 그걸 쓰고 있는데, IFRS는 누가 봐도 직접법이 좋은 정보잖아요. 누가 봐도 활동별 현금 흐름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하기 때문에 좋은 정보라서 권장한다, 강추한다 라고 기준서에도 써 있습니다. 예, 방금 얘기했죠. 양식은 참고로 뭐 양식 갖고 시험에 나중에 양식은 전혀 시험과 관련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법, 간접법 선택사항이다라는 것이고,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런 게 직접법이지 뭐. 자산 취득 처분, 유상증자 해서 각각 활동별 현금으로 보여주는 게 그게 직접법. 예, 간접법은 이제 우리가 어차피 봐야 알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영업, 투자, 재무 활동 다 캐시플로우 다 더하면은 1년에 현금의 증감액이 나오고, 기초현금 더해서 기말현금, 뭐 편의상. 만약 영업활동, 뭐 양식 어차피 필요 없어요. 플러스 100, 투자활동 플러스 100, 재무활동 플러스 100이야. 현금의 증감은 플러스 300, 기초가 100이면 기말 400, 뭐 이렇게 생겨 먹었다. 하지만 양식은 시험과는 관련이 없다.
요거는 우리가 옛날에 사장, 처음 우리 사장부터 공부했잖아요. 사장 배울 때 그놈입니다. 어차피 현금으로표가 현금이 아시다시피 현금이 현급성 자산인데 뭐 그걸 컨트롤 C 컨트롤 V로 뭐 붙여놓은 거지 뭐 새로운 내용은 없다. 볼 거 없다. 우리가 현금성 자산도 공부했었잖아요. 현금성 자산이 뭐였습니까? 잠시만요. 진도 체크. 현금성 자산이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되는 금융상품이 현금성 자산이었죠. 뭐 그래서 어떡하라고? 만약에 현금성 자산을 취득하고 처분 활동은 무슨 활동이냐라고 했을 때는 아무 활동도 아니다. 한번 써보세요. 현금성 자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활동은 아무 활동도 아니다. 라고 한번 써보세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서. 왜냐면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되는 금융상품을 만약에 취득했다. 그래도 차반의 현금 대분의 현금이고 그걸 처분했다. 그래도 차반의 현금 대분의 현금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너도 현금, 너도 현금. 그 금융상품 취득하든 처분이든 어쨌든 현금이라고. 그러니까 현금이 영향이 없으니까 캐시플로우 영향이 없으니까 아무 활동도 아니다. 뭐 그게 맞다라는 것이죠. 예. 방금 얘기한 게 이거예요. 현금이 현금성 자산 구성 항목 간의 이동은 현금 흐름에서 제외한다. 방금 얘기한 거예요. 현금이 예를 들어 현금성 자산을 취득하고 처분 활동 아무 활동도 아니다. 영업투자 재무 표시 안 된다. 아무 활동도 아니다. 방금 한 얘기죠. 당좌차월은 언제 등장했습니까? 옛날 옛적에 현금 배울 때 당좌예금 했을 때 마이너스 당좌예금이 당좌차월이었죠. 그렇지. 그때는 뭐라 했냐면은 단기 차익금을 표시한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사장 배울 때.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래, 은행 차입은 재무활동이다. 차입금은 자금 조달 측면이기 때문에 오케이, 재무활동. 그러나 금융회사 요구에 따라서 즉시 갚아야 되는 당좌차월은 현금의 구성요소에 포함된다는 얘기가 마이너스 현금 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분명히 재무제표상에서 당좌차월은 단기 차입금 하고로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의미는 마이너스 당좌예금이고 당좌예금 이제 돈이 없어서 은행한테 돈 빌린 개념인데 은행이 당장 갚으래. 그럼 당장 갚아야 되는 당좌차월은 사실상 돈이 조만간 빠져나가지 않겠냐. 마이너스 현금으로 보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재무제표상에서는 단기 차입금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현금을 보겠다. 뭐 그런 거예요. 현금의 구성요소에 포함된 얘기가 말이 어려서 제가 마이너스 당좌차월 써놨죠. 마이너스 현금으로 보겠다. 순운전자분은 사실 현금표 자체에서 관련이 없는데 아주 가끔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순운전자분이라는 단어 자체가 기출문제에 튀어나오는데 마땅히 뭐 넣을 데가 없어서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현금표하고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이한 문제에서 뭐 이 단어가 등장하니까 뭐 유동자산 빼기 유동부채가 이건데 만약에 유동자산이 100인데 유동부채 80이야. 1년 동안 100의 현금이 유입되는데 1년 동안 80의 현금이 나갑니다. 그럼 그것이 순운전자본입니다. 그럼 당연히 크면 클수록 유동성이 좋다. 현금화 관점에서 괜찮다라고 보는 거죠. 1년 동안 100이 들어오고 80이 나가고 만약에 이게 100인데 뭐 120이야. 그럼 100이 들어오는데 120 나가니까 뭔가 안 좋고 그래서 이거 큰 게 유동성이 좋다. 하지만은 우리 현금목표하고 전혀 관련이 없고 그냥 뭐 마땅히 들어갈 데가 없어서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예, 순운전자본이 유동자산 빼기 유동부채다. 뭐 단기적인 지급 능력, 평가는 척도, 유동부채, 뭐 지급 능력이 여기 크면 클수록 유동부채를 잘 갚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시험과는 사실상 관련이 없더라. 2절 보겠습니다. 2절. 잠시만요. 어디까지 하고 실까? 오케이. 이거 뜻을 했기 때문에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요 박스는 뭐냐? 요 박스는 우리가 재무상태표 가면은 현금이 있고 현금은 당연히 아무 활동도 아닙니다. 현금은 아까 양식 살짝 보여드렸지만은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다 더한 것이 현금의 증감과 같다라는 것이지 현금은 결과치지 활동이라 하진 않습니다. 그럼 이건 뭔데? 웬만한 책에는 없는 거죠. 왜냐면 제가 보시면 다 보여? 주로 돼 있어. 주로라는 얘기 뭡니까? 100% 맞지는 않다고. 그러니까 일반 책에는 없는 얘기죠. 제 책에나 있는 거죠. 유동자산, 유동부채는 주로 영업활동. 왜 필요한데? 예, 필요한데. 필요하니까 하는 거죠. 각종 영업이라는 게 본업이잖아요. 그럼 여기 뭐 유동자산에 한번 적어보세요. 뭐 매출, 채권, 재고자산 같은 거, 유동부채, 뭐 매입 채무 같은 거. 그런 거는 본업과 관련된 활동이잖아요. 아니 외상값 받을 거 매출 채권, 외상값 지급할 거 매입 채무.
재고자산 갖고 장사하는 거니까 재고 당연히 영업활동 될 거고, 매출자권, 재고자산, 매입채권 등등등의 웬만한 유동자산, 유동부채는 90% 이상의 확률로 영업활동이다. 100%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책이 없죠. 근데 필요합니다. 필요해. 계산할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간접법 계산할 때 필요하니까 지금은 이게 왜 이게 필요한지, 왜 다른 책이 없는데 이 책에만 있는 거냐, 쓸데없이 공부 범위 늘려주냐 하지 마시고, 전 쓸데없는 짓을 안 합니다. 다 필요해. 그래, 본업 쪽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 활동거부는 재무상태표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종 자산의 취득과 처분이 투자활동인데, 여기 비유동자산에 한번 적어보시죠.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러니까 시험 목적상으로는 뭐 유형자산, 무형자산 같은 거. 그래, 유형자산, 무형자산 같은 거, 투자자산, 유형, 무형, 그런 거는 자산의 취득과 처분. 왜? 토지, 건물, 기계장치 취득과 처분. 메인 활동이잖아요. 자산 취득과 처분. 그래서 투자자산도 자산의 취득과 처분이 메인이고, 그래서 이거는 거의 99% 이상은 투자활동이다. 비유동자산. 자금조달이 재무활동인데 다 주로잖아. 100% 아니고. 뭐 여기 뭐 장기차입금, 사채, 비유동부채 있죠. 그 다음에 유상증자면 뭐 자본금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래,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비유동부채, 자본 쪽은 뭐 주로 재무활동. 요것이 나중에, 지금은 필요 없지만 나중에 간접법, 그쵸? 다음 시간 할 때 필요할 거니까, 어쨌든 이 자체는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계산할 때 필요하다. 그래서 영업활동, 주요 수익 창출, 그게 뭐예요? 본업이죠, 뭐. 본업활동, 그리고 투자 재무 아닌 나머지. 애매하면 영업활동 간주한다 했죠? 제가 아까 적어드린 것은 칠판 아직 써있죠. 이게 예시는 다음과 같다 쭉 돼 있잖아요. 시험에 다 나온 적 있어요. 전부 다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 나온 적이 있습니다. 1번 재화의 판매 용역의 재고. 그게 뭐예요? 매출이지. 매출액의 정의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거든요. 매출로 인한 현금 유입을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두 번째는 로열티 수수료, 중개 수수료 등등이기 때문에 이거는 각종 수수료. 각종 수수료는 판관비거든요. 그럼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영업이 감이 없으면은 뭐 매출, 판관비, 매출원가 요 세 가지랑 관련된 활동 등이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당연히 판관비, 영업활동 맞죠? 영업비용이니까. 재화 용역의 구입은 결국 매입으로 인한 현금 유출. 우리는 유통업 공부하잖아요. 그럼 사실상 상품 구입이겠죠. 그렇죠? 상품 구입. 제조업이라면은 뭐 원재료 구입, 뭐 이런 것들. 재화 용역 구입에 따른 현금 유출은 매입으로 인한 현금 유출. 상품 매입, 원재료 매입 이런 것들. 당연히 본업이겠죠. 네 번째는 뭐 종업원 쪽이니까 뭐 급여, 퇴직급여 같은 다 판관비 쪽이겠죠. 그러니까 뭐 영업이죠. 그러니까 봐. 이제 계산이 더럽게 어려울 텐데 회계사 압도적 1위인데 말 문제는 그래도 뭐 우리가 외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문제 핵심은 뭐냐면은 이런 것도 갖고 야씨 이게 영업활동이냐 투자냐 재무냐 구분해봐 이런 거. 영업 투자 재무 구분하는 거. 보험회사의 경우 우리 보험회사 안 다녀봐서 모르잖아요. 보험회사의 경우에 수입, 보험료, 연금, 기타, 거포금 이런 것이 본업이겠지. 걔네들이 본업이겠지 생각하시면 영업. 그 다음에 7번을 먼저 볼게요.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계약. 이거는 여기다 써보세요. FVPL 금융자산. 우리가 FVPL 금융자산, FVOCI 금융자산, AC 금융자산 공부했었죠. FVPL 금융자산 쪽은 영업활동이다. FVOCI, AC 금융자산. 이거는 영업활동. 얘네들은 투자활동입니다. 유가증권이잖아. 요 세 가지 유가증권. 오랜만에 보죠. 유가증권도 뭐예요? 자산의 취득과 처분이 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활동거부는 딱딱 떨어지는 맛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요게 맞고 저렇게 보면 저게 맞다고. 야 그럼 유가증권 취득과 처분이니까 그럼 투자활동 아니야? 투자활동이었죠. 근데 이놈이 개정이 된 거죠. 물론 꽤 오래전에. FVPL은 뭐냐면은 이게 단타 치는 거거든요. 사실상. 사고 팔고 단타 치는 건데 일반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 회사는 지금 장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주식 채권을 막 단타 치고 있냐? 그런 게 어디 있어. 일반 회사에. 그런 거 없습니다. 금융권이 갖고 있는 거 사실상. 금융권들은 그 자체가 본업이기 때문에 또 실제로 뭐 트레이딩 또 어떤 부서가 있잖아요. 트레이드하는 그런 부서들. 걔네들은 그 자체가 본업이니까 영업활동. 그러니까 기획업무 기글이 코획업무 코월이라고요. 활동 구분이. FVPL은 사실상 금융권이 갖고 있고 걔네들은 본업 아니겠냐. 비록 자산의 취득과 처분 투자활동인 것 같지만은 영업활동 좀 더 부합하다. 그러니까 활동 구분은 다 약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활동 구분만 개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단기 매매 목적의 어떤 현금 흐름은 FVPL 금융자산의 취득과 처분, FVPL 금융자산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6번
법인세, 이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알 수 없습니다. 법인세는 알 수가 없어.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부연 설명 어차피 할 겁니다. 이거는 할 얘기가 많아요. 할 얘기 많아서 지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 잠깐만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805페이지 가면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이자 배당 법인세는 활동금은 선택 가능한데 거기서 다 할 수 없고 지금 법인세 쪽 나왔으니까 법인세만 살짝 봅시다. 영업활동해도 되고 영업투자 재무 쪼개도 된다고. 선택사항이야. 이자 배당 법인세 다 그런데 그중에서 법인세만 살짝 샘플 보고 있죠. 생각 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원래 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럼 쪼개도 된다. 당연히 다 원래는 섞여 있겠지. 그럼 이게 나라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IFRS 보니까 시야 뭐 100개 넘는 나라들이 회의를 통해서 IFRS 만들었는데 다 다르더라. 나라마다. 어떤 나라 우리나라처럼 영업활동하는데 어떤 나라는 더 구분하고 있더라. 야 그냥 선택해. 기업 니네가 선택해 이런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법인세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당기순 손익은 모든 게 다 섞여 있잖아요. 영업투자 재무가 다 섞여 있겠지 당연히. 활동금이 세 가지인데 최종적인 이익 당기세 다 섞여 있겠죠. 그럼 당연히 법인세 비용도 다 섞여 있겠지. 반란해도 되고 아니면 힘드니까 영업활동 해도 된다고. 아까 애매하면 영업활동 한다 했었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갑시다. 원래 볼 생각이 없었어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법인세 납부, 영업활동 됐네. 투자 재무에 명백히 관련된 거 제외한다. 이 괄호의 의미가 뭡니까? 야, 영업 투자 재무 활동 쪼개도 되고 아니면 영업활동 해도 되고 뭐 그런 뜻인 거죠. 됐어요. 주의할 점 이미 했잖아요. 단기 매매 목적, 그것은 취득과 처분은 영업활동이다. FVPL 금융자산 말하는 것이죠. 단기 매매 목적의 6가지인 거. FVPL 금융자산입니다. 대출채권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면 대출채권. 일반 회사가 돈을 빌려주면 대여금이지만 은행에서는 돈 빌려주면 대출채권을 하는데 그럼 걔네들은 그 자체가 영업활동이 다르고. 아니 은행에서 돈 빌려주는 게 본업이 아니면 뭐가 본업이냐고. 당연히 본업이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실 건데 다른 거는 뭐 별거 없죠. 뭐 현금 매출, 현금 매입. 본업이다. 매출자가 매입체. 그러니까 웬만한 유동자산, 유동물체 본업이고. 그 다음에 아직 안 했지만 뭐 이자 배당 법인세. 우리 이자 배당 법인세도 영업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다른 경우도 있는데 그 활동금을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어차피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이자 배당 법인세 뭐 영업 활동 하는 나라도 있고 아니면 다르게 하는 나라도 있는데 그거는 뭐 다음 시간에 배워보자라는 거예요. 괄호에 있는 것을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4번이 뭐 빨간색이죠. 그렇죠? 뭐 FVPL 금융자산 취득가 처분. 판가비. 당연히 영업비용이니까 영업활동 맞겠지.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왼쪽도 싸잡아서 보면은 투자 재무 아닌 나머지라 돼 있죠. 애매하면은 영업활동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했는데 여기 뭐 이자 배당 법인세는 활동금은 둘 중에 하나 선택인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케이 우리 여기까지 이번 시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